네. 네. 압도적 취재팀장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하는 뉴스3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보르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지진 난 거. 새벽에 느끼셨어요? 지진 3.7 예. 강도에. 어디서 저는 그 핸드폰 탁 해가지고 네. 아니 뭐 같이 자는 그 와이프가 뭐 지진 뭐 해서 아이 그 무슨 지진이야 진동이지 그러고 자버렸네. 핸드폰 진동이요? 그 왜 있죠, 그거 있죠. 저거 이제 경보 오잖아 경보. 예. 드륵 뚜루뚜 뭐 소리 나고. 자, 하여튼 뭐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화 쪽이었나요? 예, 인천 인천 경기 쪽. 지역 쪽이었는데 네. 그 뭐 사실 우리가 이거를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정도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좀 자유롭기는 어렵다라는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저기 세계 증시 잠깐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지난 네. 주말. 한 주에 아니요. 그 미국장. 미국장이 예. 2%대 상승. 나스닥 또한 2.5%. 네. 그러니까 요 온기를 그것도 이렇게 쫙 올리면서 갔거든요. 쫙 올리면서. 요게 이제 금요일 마감이에요. 네. 어. 요거 그대로 이제 코스피도 이렇게 쭉 같이 갔으면 어허. 좋겠다. 네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금이 별로 안 오른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ISM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네. 제가 줄 쳤거든요. 줄 친 게 50이에요. 50. 50 넘어가면은 따뜻한 거고 50 내려가면은 좀 차가운 거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12월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1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비스 물가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49.6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가 예상치가 한 55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49.6 나오니까 이게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라는 인식을 좀 주면서 이제 그 예전에 그 박병창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가라든지 금리 지표보다는 경기 지표의 영향을 좀 받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막 거의 마지막 남은 그 뭐 물가 지표 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비스업 어떻게 잡을까. 이게 좀 걱정이었는데 네. 이제 50 언더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과열 국면에서는 조금 내려온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고용 보고서도 어제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입니다. 네.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6%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가 한 5 정도 됐었어요. 근데 4.6 정도 나오니까 2021년 11월 이후에 평균 임금 상승률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도 전월 대비로도 한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는 한 0.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좀 많이 좀 둔화가 되는 모양새예요. 물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뭐 지금부터 안 올린다, 낮춘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 수준에선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패드워치라는 곳에서 그 패드워치에서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2월에 FMC를 하면 어느 정도로 올릴 것 같으냐. 금리를 예, 그리고 0.25 베이비 스텝 확률하고 빅 스텝 0.5 밟을 확률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45대 45 정도로 좀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0.25 올릴 것 같은 사람 손 드세요. 0.5 손 드세요. 그럼 반반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니까 베이비 스텝이 75, 빅 스텝이 25. 그러니까 0.25 갈 거란 의견이 훨씬 많아졌네요. 훨씬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네 좀 명한테 물어본 건 아니겠죠? 뭐 50, 50에서 25, 75 되고 가는 게 그 정도로 성의 없진 않은 것 그렇진 같습니다. 않겠죠. 네. 예. 그리고 이거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앞서서 예전에 정 대표님이 그 네. 지시를 주셨던 네. 그 주간 발표 동향, 뭐 발표할 건가? 네. 그거 한번 갖고 와보라 그러셔가지고 아하.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정부 발표 자료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뭐 국무총리실에서 뭐 주례회동한다, 국무회의한다, 뭐 일정 없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뭐 여기에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뭐 이런 거 한다,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지를 미리 이제 기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그 스케줄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셨다는 이제 건데. 보통 그 헤드 장관 차관 일정이 나오고 그리고 보도 자료 중에 그 발표 시점이 예민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발표 시점이 예민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엠바고를 지켜야 되는 그런 그런 거 내용들은 제외하고. 좀 안 나오고 네. 일반적인 내용들은 나오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 어우 일정이 뭐 요런 게 결국 나중에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또 주가에 영향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뭐가 영향을 미칠지가 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을 조금 해봤는데 요약해보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세계은행 경제전망 발표 이런 것들은 보도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복권인식도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미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연간 고용 동향 같은 경우도 보도가 좀 많이 되겠죠. 저 목요일날 비상경제장관이 저런 건 이제 분명 기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이제 보통 장관 코멘트로 얘기가 보통 그러겠죠. 나와요. 뭐 추경호 부총리가 뭘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기자들은 취재할 때 아 목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보통 취재를 가요. 그리고 재정 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네네. 뭐 조선업 그 인력 수급 같은 거 요즘에 조선업 사람 없어서 일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런 데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뭐 철강산업 탄소 규제 같은 경우는 관련 업계 분들이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거 좀 글씨 좀 굵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요약 정리해 온 거예요. 아, 요약 정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다 네. 보여드렸던 거고 네. 요거는 기사가 좀 나올 것 같은 것만 좀 갖고 왔는데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요런 거는 정치사회부에서 조금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관련 개선 사항 이것도 네. 저희가 다루진 않겠지만 뭐 노동 관련한 쪽에서는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룰 만한 건 이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요런 거는 이게 그 통상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좀 유리하게끔 전기차 네네네네. 그 지원금 개편 좀 하려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한 번 정도 좀 정리. 저는 요건 관심 많은데 설에 수산물 구매하고 할인 받으세요. 저 회시켜 먹을 때 바우처. 아, 그 할인 실제로 가면 받을 수 있는. 막상 이제 저런 거 있다고 해도 막상 그 어디 가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좀 민망하거나 안 좋아하셔서. 그 동네 집에서는 안 될 건데 전 주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켜 거기는 먹을 좀 때는 돼요? 예, 그렇게 좀 그런 데는 좀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 결합 심사 뭐 이런 거 M&A 관련한 그런 건이고 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은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가 좀 영향을 좀 주겠죠. 하여튼 저 정리해서 좀 굵은 글씨로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중요한 것만 골라갖고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굵은 글씨로 안 보이시잖아 지금 시청자분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크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예. 세 번 해야 대답하네.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떨어졌나 봐요 말빨이. 아,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연인원 20억 이동 중국 춘제 수송 시작. 드디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첫 춘제 특별 수송 기간이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그제 시작했어요. 예. 그 중국에서는 특별 수송 기간을 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을 네. 특별 수송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022년 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3년 동안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코로나 숫자 적을 때는 꽁꽁 틀어막고 있다가 코로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을 때 확 풀어버리는 뭐 전후가 바뀐 걸 수도 있겠죠. 푸니까 급증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귀향을 가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복성 귀향 물결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지금 예상 인원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이동하는 예상 인원. 중국 인구 한 14억 보죠. 예. 아, 예상 연인원 예. 보통 여기 써 있어서 뭐 보고 대답을. 아, 그러네요. 25억. 여기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20억 9,500만 명 정도. 방송을 위해서 한 5억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여기 떠 딱 있는데. 보이는데. 예.
근데 어쨌든 도시에서 일하는 수많은 농민공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농촌에서 사는데 도시 와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도시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좀 나아요. 농촌 지역은 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농민공들이 이게 이동을 할 경우에 그 이제 농촌의 확산이 심하게 될 경우 요거에 대해서 뭐 대비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치료제 확보라든지 병상 확보에 대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에서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게 좀 걱정되는 거고 기대가 되는 거는 우리가 또 한번 확산하고 나야 진정세가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자가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좀 코로나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지면은 춘제 이후에 조금 그 중국이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꺾이는 모양새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감염도는 오미크론 임상 사례에서 폐렴이 나타나는 경우가 10%가 이제 안 된다. 8% 전후까지 좀 내려왔다. 물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사망자 숫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춘제를 계기로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춘제 때 중국의 농민공들 뭐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귀향하는 그 애틋한 배경의 영화가 있어요. 먼 훗날 우리라는. 꼭 한번 보십시오. 먼 훗날 우리. 네. 네. 아주 재밌으면서도 감동이 있는 영화인데. 젊은 남녀. 네,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네. 스토리인데 넷플릭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에. 요즘 그런 얘기에 자꾸 마음이 가시는 모양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이 귀향과 도시 청년 그런 문화가 잘 또 드러나 있죠. 한번 보시면 그때 보라고 그러셔서 저는 봤습니다. 봤어요? 예. 괜찮았죠? 아니 영화 좋았어요. 감동이 있었죠? 예,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고요. 저 뭡니까 왜 인구가 14억인데 20억이 이동하냐는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친가도 가고 처가도 가야죠. 외가도 가야 왔다 돼요. 갔다 하는 거 다 계산한 연인원 계산입니다. 네, 이거는. 예, 그래서 아마 한 명이 2번 왔다 갔다 하면 친가 갔다 처가 갔다 하면 3번까지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상해 찍고 광주도 가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희 지인들 중에도 이렇게 서울 와서 둘 다 일하고 있는데 한 분은 경상도, 한 명은 전라도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반도를 한 바퀴 돌고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한반도 일주를 하시는군요. 네. 그나저나 중국에 보니까 어디 직장에서 갑자기 이제 춘제 앞두고 해고 발표했다고. 아이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통 중국은 그렇게 시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물건 집어던지 공안 왔는데도 와, 그래서 분위기가 좀 중국이 달라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역시 중국통. 아유 중국. 예, 항상 또 우리 조영남 교수 싹다봉까지 날려. 중국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아유 그럼요. 조영남 교수와 함께 중국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그 CES 소식 조금 전해드릴게요. 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CES에서 주요 키워드 정도는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뉴스는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정도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 하나를 꼽자면 포스트 코로나 제일 주목받는 산업? 예, 여행. 로봇. 아 예, 로봇입니까? 김프로님 정답입니다. 로봇. 예, 단연 로봇인데요. 예. 이게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도 당연히 그렇고 이른바 리쇼어링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다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그쪽에다 공장을 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들어가는 공장 절대 안 짓습니다. 이제 로봇이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이게 사실 로봇이 대세가 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대장이 별로 없어서 예전에 오종태 이사님도 이게 수년 전에 배터리 같은 느낌이다. 어디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는 분명히 대장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이게 한종희 부회장이 거기서 현지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네. 올해는 EX1이라는 버전의 로봇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로봇을 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이나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 개발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투자하면서 그렇죠. 전반적인 로봇 테마가 좀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로봇을 자체적으로 만든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어떤 로봇이냐 그랬더니 산업용 로봇은 아니고 헬스케어 보조기구 관련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리쇼어링뿐만이 아니라 노령화 사회에서도 로봇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에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했던 거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에 향후 240조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중국 관련한 키워드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거의 100전 100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폰 시장 중국 내 점유율은 뭐 0%. 의미 없죠. 네, 0%대라 숫자를 의미가 없는데 네. 어쨌든 문제 관련한 것은 찾았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서 중국에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딴 시장에 가는 게 나은지 여기 재도전하는 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M&A 관련한 건이 있었잖아요. 맨날 한다고 100조, 네네네네. 100조 M&A.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이슈, 중국 락다운 등 때문에 절차가 좀 지연이 됐다. 일상회복 노력이 있는 걸로 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아, 저건 작년 내내 저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가지고 응? 양치기 소년 수준인데. 특별히 아니, 뭐 뭐 살 거 없는데 굳이 사지 마세요. 아니 뭐 글로벌 M&A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에 한 30억 털어가지고 자사주 소각하면 되지. 30억이요? 30억 불. 아, 30억 불. 네. 네. 30억 불. 그래봐야 3조구나. 예. 아니, 300억 불 하시죠. 300억.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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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뭐 꽤 의미가 있네요. 30조. 자사주 소각. 예. 그게 있었고요. 그 이번에 노태문 그 MX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사업부장은 25년까지 플래그십의 절반을 폴더블로 채우겠다. 이제 폴더블 쪽으로 확실히 이제 간다는 거네요. 예, 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삼성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건 초연결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지난주에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모빌리티 쪽에서는 현대차는 이번에 CES 안 갔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그 CES 갈 때도 제가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CES는 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매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아. 나도 CS 좀 과잉인 것 같아. 그동안 사나울 그거 한다고 거기서 뭐 좀 과잉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10년 과잉 CES 다보스. 좀 있으면 또 다보스 하더라. 네. 스위스에서. 그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비전을 올해 발표를 하고 내년에 또 가서 뭔가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자율주행차 냈다가 그다음 막 비행기 냈다가 막 로봇 냈다가 그럼 그 다음부터 낼 때는 이제 사업부별로 막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CES용 빨리 내 이런 거예요. 주객이 정도 됐네. 예, CES용 뭐 없냐? 그러니까 아직 내놓을 정도가 아니, 야, 내놓을 정도가 아닌 게 어디서 빨리 내놔?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되다 보니까. 다음 달에 또 뭐 저 바르셀로나 또 뭐 하죠? 모바일 콩그레스. 예. 그래서 이게 원래 CES의 취지는 올해 우리가 밀고 있는 상품 이런 거 내놓는 거였거든요. 네네. 상품 발표회도 하고. 근데 점점 비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죠. 그때 현대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더 이상 CES 가서 발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발표했던 거를 디벨롭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모비스가 참가를 해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25년 기준으로 13억 불 정도 투자를 하겠다. 23년부터 30년까지 완공 시점은 25년을 계획하고 있다. 요거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애플 이런 데는 CES 안 가잖아요. 애플은 안 가죠. 네. 그 GM도 거의 안 갑니다. 애플은 바로 옆 동네인데도 안 간다니까. 원래는 이제 CES에서 그냥 가전회사들이 아니 그럼 드럼통 세탁기 넣고 뭐 지금 현재 신제품. 이제 막 신제품 진짜 그런 나오는 거 애들 하는 거지 원래.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여튼 우리는 내후년에 이런 거 할 겁니다. 이쪽이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내후년 정도가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뭐 막 자동차도 오고 뭐. 예.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좀 주니까 더 그러나? 그때 한참 기술주 붐이었을 때 그랬죠. 얼마나
썰을 잘 푸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BMW가 외관을 이잉크로 해서 막 색깔 막 바꾸는 그런 거 보여줬거든요. 이 잉크. 네. 아. 근데 자동차 그 껍데기 색깔이 반짝반짝 바뀌면 자동차 전문가인 정 대표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살짝 스크래치 남은 거 어떡? 다 결국 LED 바꾸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잉크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뭐야 이북 보는. 아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혁신을 뭐 제대로 혁신을 해야. 클럽 갈 때나 한번 써먹을까. 클럽 앞에서 그 광고용으로 해놨어 지금. 네, 웨이터 이름 이렇게 막 박아갖고. 웨이터 이름 난내 차 이거 있잖아. 뭐라 그래? 실내 이렇게 조명 있잖아요. 예, 앰비언트 무드등, 라이트. 무드등. 그러니까 예. 이렇게 뭐 옵션이 있더라고. 예. 한 번도 바꿔보신 적이 없죠. 예. 한 번도 어떻게 바꾸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지. 예. 뭐큰 필요 없어. 예. 파란색, 빨간색 한 번씩 정도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 그게. 급정거, 급브레이크 하는 그런 거 유용하더라. 아 그렇죠. 한번 정신없이 놓고 다가 앞에 급정거니 알아서 지가 딱 급정거 해주는 아 그런 거 좋더라. 예. 그것 때문에 한 2번 정도 살았어요. 살았어. 어 딴 생각하다가. 아 그런 게 혁신이죠. 그런 게 혁신이지. 예. 색깔 뭐. 이게 급정거 시키고 앞차에 욕하고 뭐 이런 기능은 없어요? 야, 너 운전 똑바로 해 이러고. 빠라바라바라바 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안 플러스는 이 정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